안녕하십니까. 여러 관점에서 지적 탐구를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 AI를 둘러싼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가 과연 이전의 기술 혁명들처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르는 평범한 기술일까요? 아니면 우리 문명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말 그대로 예외적인 존재일까요? 이 논의는 프린스턴 대학의 아르빈드 나라야는과 사야시 카포 교수가 발표해서 학계와 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논문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고들 질문은 명확합니다. AI를 과거 기술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까? 아니면 그 고유한 특성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범주로 봐야 할까? 저는 AI 역시 결국은 과거 기술들처럼 점진적으로 우리 사회에 통합될 거라는 평범한 기술 관점에 가깝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AI가 가진 그 잠재력이나 또 위험성을 생각하면 이걸 단순히 과거 기술들과 같은 선상에 놓는 건 좀 아니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AI만의 특별한 점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럼 제 생각부터 좀 더 풀어보죠. 많은 분들이 AI 하면 뭔가 엄청난 유토피아나 반대로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떠올리시는데 저는 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히려 과거 기술 혁명들이 걸어온 길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평범하다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그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속도는 훨씬 더 더디다는 점이에요. 미국 내 AI 도구 사용 시간 통계를 봐도 아직 전체 근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술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또 조직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 데이터 호환성, 각종 규제 같은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거든요. 마치 100년도 더 전에 공장에 전기가 도입될 때 수십 년이 걸렸던 것과 비슷해요. 그때도 단순히 전기만 연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 레이아웃부터 작업 방식, 조직 구조까지 다 뜯어고쳐야 했으니까요. 둘째, AI 혁신 자체에도 한계는 있어요.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건 아무리 AI가 뛰어나도 실제 환경에서 광범위한 테스트 없이는 상용화가 어렵잖아요. 안정이 중요한 분야일수록 이 과정은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심지어 휴가 예약 같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작업도 실제로는 고려할 변수가 많고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갑작스런 자동화 쇼크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에 가까울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변화 양상인데요. AI가 사람의 일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이 AI 시스템을 설정하고 관리 감독하고 또 AI가 처리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개입하는 식으로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산업혁명 때 수작업 장인들이 기계 운영자나 감독자로 역할이 바뀐 것처럼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감독이 없으면 AI 시스템은 오류 가능성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AI가 물론 대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세상을 뒤엎는 방식이 과거의 혁신 기술들과 아주 다를까?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 평범함이라는 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AI를 과거 기술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건 AI가 가진 진짜 변혁적인 힘이나 독특한 위험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나라야난과 카푸어 논문도 물론 중요한 지적을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분명히 보입니다. 우선 그 논문은 때로는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공포에 대한 반작용처럼 읽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 주장은 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단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AI가 예측이나 설득 같은 분야에서 훈련된 인간을 의미 있게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솔직히 지금 AI 발전 속도를 보면 너무 자신만만한 주장 아닌가 싶어요. 벌써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을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둘째, 저자들이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나 혼란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기술 채택 속도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는데 이거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소위 AI 정렬, 얼라이먼트, 문제, 즉 AI가 인간의 의도나 가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문제나
AI가 인간을 속일 수 있는 기만, 디셉션, 가능성 같은 위험을 충분히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커지는 문제인데 이걸 가볍게 보는 건 위험할 수 있죠. 셋째, 설령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오지 않더라도 AI는 논문에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커요. AI의 학습 능력,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일반화 능력,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자율성은 과거의 어떤 기술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파급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물론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허황된 기대를 경계하자는 중도적인 시각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AI의 진짜 모습, 즉 잠재력과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의문이에요. 오히려 평범하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할 대비를 늦추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AI는 분명 평범함,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점이 바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특히 AI 도입 속도와 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의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네요.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과거 공장 전기와 같은 사례를 보면 조직적, 기술적, 규제적 장벽 때문에 AI 도입은 생각보다 점진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자리가 갑자기 대량으로 사라지기보다는 AI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새로운 직무가 생기거나 기존 직무 내용이 바뀌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전체가 갑자기 자동화되는 그런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전환에 가깝다는 거죠. 뭐랄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다른 점을 봐요. 과거에 전기와 같은 건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했잖아요.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바꾸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AI는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인 제약 없이 거의 비용 없이 복제되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미 보세요. 챗GPT 같은 모델이 몇 달 만에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처럼요. 물론 기업이나 사회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확산 속도 자체는 과거의 물리적 기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콘텐츠 생성이나 번역, 고객 서비스 같은 영역에서는 이미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걸 단순히 점진적일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대비하면 만약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가 닥쳤을 때 노동시장 혼란이나 사회적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봐요. 변화의 속도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속도에 대한 관점 차이 중요하게 짚어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럼 AI가 가진 위험성의 본질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소위 AI 정렬 문제, 즉 AI를 인간의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시키려는 노력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AI가 실제로 오용되는 것을 막는 데 힘쓰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AI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거나 가짜 뉴스를 대량 생산하거나 심지어 생물무기 개발에 악용하는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술,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안전 규제, 온라인 컨텐츠 필터링 같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소위 하류, 다운스트림 방어 체계를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접근법은 AI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AI 시스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스템은 등록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들을 AI에 적용하는 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모델 자체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어요.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근본적인 우려가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오용 방지, 즉 하류에서의 대응도 정말 중요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렬 문제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AI를 나쁘게 쓰는 것을 막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건 AI 자체가 고도로 발전했을 때 우리가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심지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목표를 스스로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위험을 다루는 거거든요. 마치 아주 똑똑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존재를 만들 때 그 존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뭐랄까 근본적인 과제와 같아요. AI의 지능이 인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루에서의 방어만으로는 부족하고 AI 모델 자체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특히 AI가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 설득하거나 속이는 능력에서 인간을 능가할 가능성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악성 코드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모델 수준에서의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면 나중에 하루 방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델 수준에서의 완벽한 통제라는 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지만 그 위험성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만 저는 여전히 현실적인 오용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게 제가 AI를 평범한 기술이라는 틀에서 보려는 이유와도 연결돼요. AI를 평범한 기술로 간주하면 막연한 공포나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벗어나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과거의 기술혁명, 예를 들어 전기나 인터넷이 도입될 때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교훈들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규제는 어떻게 할지, 어떤 분야를 지원할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등등. 이게 결국 AI 기술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잘 통합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역사에서 배우자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 평범한 기술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우리의 시야를 좁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AI가 가진 전례 없는 학습 능력, 스스로 발전하는 속도, 그리고 거의 모든 지적 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점재적인 범용성을 생각하면 이걸 단순히 과거 기술들의 연장선으로만 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처음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그걸 그냥 힘이 좀 더 센 말 정도로 취급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평범하다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AI가 가져올 수 있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 예를 들어 인간 지능의 의미 자체에 대한 도전이나 사회 구조의 급격한 재평 같은 심오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대비를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AI의 예외성을 인정하고 그 잠재력과 위험성에 걸맞는 깊이 있는 고민과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함에 안주하기에는 AI가 가진 잠재력이 너무나 커요. 자,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AI를 평범한 기술로 보는 관점에서 역사적 유사성과 현실적인 도입 장벽에 주목하며 점진적인 변화와 사회적 적응을 예측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은 AI가 가진 위험에 대해 과장 없이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이미 가진 정책 도구들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입니다. 물론 기술 발전 속도나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는 AI가 가진 잠재적인 변혁의 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 경로, 그리고 정렬 문제와 같이 AI 고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평범한 기술이라는 시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I가 가져올 변화의 속도와 깊이에 대해 훨씬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며 특히 근본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함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에는 AI의 잠재력과 그에 따른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을 두고 평범한 기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외적인 존재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시각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각 관점은 AI라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을 비추면서 나름의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의 예측이 미래에 더 가까울지는 지금 단언하기 어렵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기술에 대해 좀 더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각자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AI에 대해 우리가 탐구하고 논의해야 할 내용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